자, 이번에는 청학집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청학집은 한국 조선시대 도사들 얘기를 모아놓은 게 청학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부분만 모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포털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청학집, 청학동 할 때의 청학. 자, 운학 선생의 사적. 운학 선생이 청학집의 저자예요. 이름은 조여적. 1. 도인들의 만남. 자, 명나라 세종 숙황제 38년 1559년은 곧 우리나라 명종대왕 14년이다. 선생은 이해 7월 초파일 신시에 인제 현고촌에서 태어났다. 강원도 인제. 5세 되던 해에 선비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신평이 씨가 신계 율탄 쪽으로 이사하니 선생도 따라 옮기셨다. 선생의 나이 겨우 16세 되던 해에 벌써 도가에 높은 뜻이 있는 데다 또 선천의 유서를 얻어 벼슬길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경물치지를 궁구하는데 전적으로 뜻을 두었다. 만역 을해년 1575년이고 선조 8년입니다. 여름 4월에 집 앞 괴목정에 앉아 주역을 읽었는데 호련 한 우바새가 곁에서 몰래 듣고 한참 있다가 말하길. 우바새란 속세에 있으면서 불도를 닦는 남자, 제가 불자 그렇게 얘기하죠. 우바새. 자, 말하길. 내가 팔도를 두루 돌아다니며 주역 읽는 것을 많이 들어왔지만 아직 당신처럼 읽는 사람을 일찍이 보지 못했어. 당신은 입도자라 할 수 있어. 하며 소매 속에서 책을 한 권 꺼내 건네주며 또 말하기를. 이 책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면 곧 극증고진사와 좋은 친구로 사귈 수 있을 것이요 하였다. 그래서 선생이 그 중에 거주지와 성명을 물었으나 그는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가버렸다. 후에 스승을 모신 자리에서 물어보니 그가 바로 동해 가운데의 소연자 손문제라고 하였다. 그래서 선생은 담정산 속에 들어가 거처하였다. 담정산이 강원도 강릉 남쪽에 있는 산이랍니다. 아니 그러면은 신계 율탄은 어디냐? 황해도 동북부에 있다. 자, 이모년 1582년 선조 15년에 선생이 금장강에서 약을 팔 때 금장강은 강원도 영월 동쪽에 있는 강이래요. 강가에서 머리에는
패랭이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선생을 한번 보고는 곧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며 반나절 동안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후에 오대산 기린대에서 만나기로 기약하고 헤어졌다. 과연 그 기약한 날짜에 가니 7명의 선인이 바위 위에 쭉 늘어앉아 있었다. 선생이 7명의 선인을 우러러 보며 절을 하니 이 7인은 웃음을 머금고 손을 잡으며 각기 자기의 도호를 말하되 성명은 고하지 않았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금선자인데 바로 금장강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다. 그 다음 사람들은 채하자, 취굴자, 아예자, 개엽자, 화오자, 병락자 등이었다. 이 7인은 세상에서 뛰어난 재주와 지략을 지닌 하늘과도 통하는 인물들로서 때를 만나지 못해 강호의 자취를 감추고 천하를 두루 돌아다녀 오랑캐 땅이나 중국 땅에도 막힘이 없었다. 7인은 함께 청학상인에게 사사하였다. 이 청학상인은 그러니까 7사람이 전부 다 청학상인에게 배웠네. 청학상인은 저 주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리산 안에 있는 청학동 마을 그 이인로의 청학동기로 유명하다 했는데 청학동 안에 청학상인이 있었나 봐요. 그 양반한테 배웠대요. 자, 여기 자세히 또 나오네. 청학상인이란 분은 우리나라 갑산 사람으로 성은 의시이고 이름은 한조, 자는 중염이다. 어려서 배구자를 쫓아다녀서 경물치지에 능했고 성장에서는 중국 사람인 양운객을 만나 함께 이술을 배웠다. 그런 후에 여러 나라를 두루 돌아다녀 살림의 우두머리가 되어 만년에 우리나라로 돌아와 청학동에서 살았으므로 청학상인이라 한다. 이에 7인은 운학선생을 이끌고 운학선생 조여적을 이끌고 청학동을 방문하여 위선생에게 사사하니 위선생은 곧 운학선생에게 편운자란 호를 지어 주었다. 그러니 나는 곧 편운자의 문인이다. 여기서 나가 조여적이네. 나가 조여적. 운학이 조여적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내가 제가 잘 몰랐어요. 운학 선생이 편운자이고 이 조여적은 청학집을 이렇게 글을 모아서 이렇게 엮어낸 사람인데 이 사람은 편운자, 운학 편운자의 문인이래요. 자, 내가 무자년 1588년 선조 22년에 과거에 낙방하여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탄에서 편운자 선생을 만났다. 처음엔 선생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선생께서 나를 불러 말씀하시길 관서의 조여자가
어찌하여 그리 처량해 하느냐 라고 하였다. 나는 놀라 이상하게 여기고 드디어 스승으로 섬겼다. 그래서 책을 짊어지고 형설의 공을 닦은 지가 이제까지 60년이 되었다. 선생께서 돌아가신 후로 고인의 종적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여 이제까지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약간의 사적을 주워 모아 기록해 두려는 것이다. 청학 성인께서 말씀하시길 호남의 금선자는 한라산의 영웅이고 관서의 취굴자는 압록강의 정령이며 연나라 사람 채하자는 양화의 후신이고 초나라 사람 화오자는 조빈의 혼이 돌아온 것이며 요동의 아예자는 우림의 별이고 여진의 개엽자는 학위의 별이며 저 태원지방의 병락자는 변방의 맹호의 정령이고 해서지방의 편운자는 구름 가운데의 백학의 혼이다 라고 하셨다. 청학성인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나라 풍속에는 귀한 것은 숭상하고 천한 것은 억압하는 풍습이 심하다. 아름다운 것을 표창하고 착한 것을 포상하는 것은 모두 명문 귀족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산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인멸되어 버렸다. 따라서 무명한 사람 중에서는 몇몇 고사가 있을 뿐이다. 화담 서경덕의 훌륭함이 전해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박순, 허엽, 어윤겸이 그의 행정에 빛을 더하고 윤색해 빛낸 덕분일 것이다. 서경덕의 시에 이런 것이 있다. 이 몸이 부끄러움 없이 중천에 서니 흥이 청화한 경지로 들어가도다. 내 맘이 경상을 박대한 게 아니라 종래부터 본 뜻은 산천에 있었네. 성명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현묘한 십중계략에도 조금 채찍을 대었도다. 경을 주로 하여 공을 이루어야 바야흐로 천지신명께 답할 수 있으니 창에 가득 찬 바람과 달에 스스로 유연하네. 이렇게 한시가 있고 마지막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되게 엉터리로 해놨네요. 자, 용문 조욱은 서경덕의 시에 화답하기를 지은의 마음의 자취는 본래 하늘과 같고 하잘 것 없는 지혜는 구구하게 한쪽에만 막혀있네. 부질없이 초헌과 의상을 베풀어 질곡을 만드니 누가 성씨가 곧 임천임을
알 것인가? 배는 급류를 만나면 노를 돌리기 어렵고 말이 긴 여정을 가노라면 채찍을 맞음이 합당하도다. 성과 경은 본래 쉬운 것이 아니며 그대의 아름다운 시기를 읊으며 그러한 까닭을 묻노라. 라고 하였다. 이는 대개 경계하는 의미이다. 연산군 때에 이해손이란 사람이 있었다. 호는 배구자이고 자는 유후이며 금성의 보리진 가에서 살았다. 사람됨이 현묵하여 하루 종일 바보와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의리를 궁구하여 명계의 달통 다가올 운수와 과거의 일을 잘 알았으며 먼 곳의 일을 보고 듣는 도수를 배워 통달하였다. 그래서 그 짝을 지을 만한 사람이 전후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집안이 한미하고 가정이 가난하여 농업과 상업에 자취를 감추었다가 마침내 새가 빈산에 들어가는 격이 되고 말았으니 애석하다. 배구자가 일찍이 시를 짓기를 한가히 바라보고 세상 일을 알며 조용히 조수물을 보고 천기를 깨닫노라. 라고 하였으니 그의 마음속이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청학집의 맨 처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담 서경덕이 성과 경에 대해서 시에서 성과 경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성명이라는 게 나왔는데 화담 서경덕의 시에서 성명, 이게 중용에서 나온 말로 정성으로부터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 하고 밝음으로부터 정성스러워지는 것을 가르침이라 한다. 정성스러우려면 곧 밝아지고 밝으면 곧 정성스러워진다. 라고 한 데서 나와 수양함에 있어서 마음의 자세를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원래 그 정성성자하고 공경할 경자, 성과 경, 이게 성리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성과 경에 최선을 다해봤다 이런 얘기도 화담의 시에 있네요. 있고 그 다음에 요 답하는 시를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성과 경은 본래 쉬운 것이 아니며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이상입니다.